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고요. 고려아연은 저희 영상 제가 그 주식 홈쇼핑이죠. 주식 홈쇼핑 제일 첫 종목을 저희가 고려아연으로 선정했었죠. 그만큼 저희가 고려아연에 대한 좀 기대감도 많고 제가 좀 평소에도 좀 자주 봤었고 눈여겨봤던 종목인데요. 그때도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는 이 아연, 그러니까 재련 사업도 재련 사업이지만 앞으로의 먹거리가 풍부하다. 그래서 완전히 좀 이 사업적인 부분이 완전 탈바꿈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쭉 밀렸습니다. 예, 주가가 한번 쫙 이제 왜냐면 그때 시장이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5월달, 6월달 때 박살나면서 급락을 했고 다만 그 이후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은 결국은 올라온다. 추세 하락은 없다라는 주의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고민할 시간에 내가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버티면 좋을까라를 고민하는 게 저는 또 훨씬 더 건설적인 저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아연은 오히려 지금 빠질 때 아주 좋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너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좋은 종목이긴 아는데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좀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시장이 빠져주면서 같이 떨어지는 건 땡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자 고려아연 자체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지분 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사실 주가의 지분 싸움은 호재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노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모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분 싸움 관련 부분. 그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환경 관련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사업 자체가 꽤 매력적인 사업이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종업종 내에서의 그러니까 피어 대비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세 가지로 크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지분 싸움인데요. 원래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풍그룹 소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그 장씨 집안과 그다음 최씨 집안이죠.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이 이제 설립을 해서 이게 좀 이례적이죠. 원래 보통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맞죠? 우리가 원래 보통 다 가족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근데 하여튼 이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씨와 최씨고 일단 뭐 장병희 회장이랑 그다음 최기호 회장이 최초로 설립을 했어요. 원래 이제 이런 고려아연 전에 영풍그룹이 최초 설립됐던 그 가게는 6.25가 터지기 전에 세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적인 목표를 조금 사업적인 그거를 만들어내간 시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그러니까 1970년 시기. 74년인가 그럴 거예요. 고려아연이 세워진 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참 산업화를 하면서 요런 게 철강, 뭐 비철금속 관련 부분 좀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좀 수혜를 받았던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가다가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장씨 집안은 영풍그룹 그러니까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풍그룹 내에서의 전기전자 쪽을 좀 집중을 했죠. 그래서 영풍그룹 내에는 코리아 서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전자 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 반면에 최씨 집안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을 가져갔죠. 사실 계열을 처음에 분리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장씨 집안이 가져가는 게 더 알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 뭐 2차전지 동박사업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좀 돈이 되는 사업들을 지금 고려아연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최씨 집안이 좀 잘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분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려아연의 지금 현재 지분 구조는 어쨌든 아직은 장씨 집안이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영풍 주식회사 지주사죠. 영풍이 26%.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랑 그 다음에 HC가 해가지고 지금 통합적 한 6%는 안 돼, 한 5.5%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합치면 31%가 넘고요. 그 다음에 최씨 집안이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최윤범 이제 이 부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게 한 14%.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거죠, 이거. 이번에 하나가 투자를 했죠. 하나 H2 USA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이 자회사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여기에 좀 지분을 유상 3자 배정으로 들어오면서 한 6.5%를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고려아연 이게 자사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27%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지분 구조에서는 장씨 집안이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지분 싸움이 나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장씨 집안이 요건 것 같아요. 최윤범 부회장이 하나를 끌어딱 들이면서 이건 뭐야, 우리한테서 이거 계열사 분리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약간 신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요 코리아 서킷이랑 HC에서 요걸 잡은 거죠. 예, 비중을 늘린 겁니다. 예, 늘리면서 야, 이 본격적으로 지분 싸움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고려아연 쪽으로는 지분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윤범 부회장이랑 그 하나의 그 김동관 그 대표죠. 그 하나큐셀 대표. 그러니까 김동관 대표랑 또 친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뭔가 이쪽에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군이 하나가 우호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요 고려아연이 좀 영풍 계열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요 지분 관련 부분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8월달 고려아연의 수급인데 눈에 띄시는 게 보이죠. 뭐냐면 뭐 꾸준히 뭐 기간이나 금투나 이런 데서 뭐 금투 투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연기금까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원래 그냥 시장을 사는 건데, 여기 얘가 좋아서 그냥 사는 거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수급은 아니고요. 눈여겨볼 만한 건 이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 사모펀드가 빵 하면서 많이 들어왔죠. 100억 정도 들어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기타 법인이죠. 뭐 보통 이제 기타 법인인데,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아요. 여러분 뭐 다른 것들 뭐 이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기타 법인이 이만큼까지 세게 사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매매이긴 해요.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인 매매인데, 여기 눈에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거. 한 방에 340억. 그 다음에 50억.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서 400억을 샀어요. 400억을. 한 방에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또 들어왔어요. 계속 뭔가 사무장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기타 법인. 근데 이 기타 법인이 그냥 이럴 수는 있죠. 저는 사모펀드가 들어온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지 우호군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저기 집안 싸움 났어. 우리 집안 싸움 구경하러 가자. 그러면서 콩고물 또 얻어먹고 라고 해서 그냥 사모펀드는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기타 법인은 보통 그렇게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누가 됐든 이게 최씨 집안일지 장씨 집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지분 싸움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의 우호 지분이 들어온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고려아연이 본격적인 지분 싸움에 들어갔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수급이 좀 받쳐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세력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잘 됐지. 그러면서 좀 밑에서 받을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첫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풍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최윤범 부회장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이 신성장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쨌든 핵심은 지분 싸움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단기로 끝나거든요, 시세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먹거리가 뭐 있냐라는 건데, 고려아연은 아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련 사업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시클리컬 산업이잖아요.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고 결국에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어쨌든 이 아연 산업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사업에 투자하는 걸 보면 꽤 돈이 되는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번에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호주 쪽이죠. 호주 쪽 자회사에 좀 투자를 하면서 수소 쪽 생태계를 좀 구성하겠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쪽, 그러니까 이 동박 쪽, 동박 사업을 더 키우는 거죠. KGM을 통해 가지고 KGM에 투자를 더하면서 동박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랑 이게 또 협업이 되는 게 결국에는 하나가 가상 소다를 생산해 가지고 이제 이 2차 전지 전구체를 생산하게 또 쉽게 또 원재료를 또 쉽게 또 줄 수가 있죠. 요 연결고리도 지금 좋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고려아연이 또 성공할 수도 있다. 최근에 고려아연은 LG화학이랑 또 지금 협업을 하죠. 그래서 전구체 생산 관련 부분에 또 라인을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미래 또 성장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일아이텍처럼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재활용 관련 기업들이. 근데 진짜 알짜는 사실 진짜 만약에 나중에 폐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거의 석권을 할 수 있는 건 고려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고려아연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재련이잖아요. 이 폐배터리 사업 자체도 결국에는 보면 재련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거는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려아연이 이쪽 시장도 굉장히 석권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배터리 관련 부분이라든지 단순히 배터리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가 여기 배터리가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리사이클 산업 자체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부분에 리사이클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태양광 관련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말이 많은 게 야 태양광 저것도 친환경은 아니야. 왜냐면 태양광에도 나중 패널들 나중에 처리하려면 저 다 쓰레기 되고 저거 굉장히 환경 오염 시켜라는 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은데 이걸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이걸 또 다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사이클링 산업은 폐배터리도 그렇고요. 이 태양광 패널도 똑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냐예요. 근데 여기 하나 큐셀이 있잖아요. 하나 큐셀에서 태양광 패널을 폐기물을 줄 거 아니야. 이거를 고려아연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고려아연을 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박 사업이잖아요. 동박 사업인데 지금은 2차 전지 소재업 정도로 핵심은 수주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캐파가 증설돼 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은 것들은 또 KGM을 통해 가지고 동박 쪽에 캐파를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2027년까지는 보면 2차 증설까지 한다면 동박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또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나중 되면 재련 쪽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또 멀티플을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동박을 증설을 할 때 약간 걸림돌이 뭐냐면 동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박이 어떻게 생산되냐면 요게 이제 동박인데 일단 구리를 막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황산에 녹입니다. 이 황산에 이걸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용액으로 그냥 녹이죠. 녹여서 그 다음 여기 드럼이 보이죠. 이게 타이타늄 드럼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 황산 용액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거기에 전착을 시킵니다. 전기를 해가지고 전착을 시켜가지고 이걸 얇게 마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이 여기서 핵심 소재가 이겁니다. 이거 드럼 타이타늄 드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는 국내에도 되는데 이게 국내가 없어요. 이게 어디다? 일본에서 다 합니다. 일본 세 개 회사가 독점이에요 거의.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 타이타늄 드럼을 수출 품목의 금지 품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좀 초반에 이걸 확보를 안 내는 애들은 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야 너희 타이타늄 드럼 너희가 이거 확보했니? 라고 해서 그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고려아연은 이야기를 했죠. 자기 이거 확보했다고 타이타늄 드럼. 그러면 증설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본격적인 증설이 또 진행이 되고 그러면 동박 사업에 대한 또 이 가시성도 빨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쌉니다. 이거 지금 밸류가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PR 기준 15배고 같은 업종으로 본다면 SKC 같은 경우가 동박을 하니까 SKC가 한 지금 20배가 넘죠. 20배가 넘고 그 다음에 순수 이제 동박을 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0배가 넘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은 아직까지는 재련 사업이 훨씬 더 비중을 커요. 그래서 얘는 비철금속 그러니까 철강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강 업종으로 분류됐을 때 15배가 싼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얘는 이런 이 재련 사업주 쪽보다는 2차 전지 소재, 그다음 수소,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훨씬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만큼은 못 주더라도 멀티플을 그래도 SKC 정도의 멀티플은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멀티플 기준으로 그거 높게 본다면 지금 PR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 빠질 때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려아연 사서 묻어두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